네, 오늘 아침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석으로 세계 교섭단체 회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크게 핵심 규제 완화 법안과 민생 그리고 폭염 재난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로 원칙적인 논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규제 포리존법을 근간으로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과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지역 특구법,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 이 내용을 자유한국당이 수년간 규제 포리존법을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 처리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만은 이 규제 포리존법을 근간으로 한 3개 법안 발의 내용을 병합해서 심사하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를 마쳤습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 불발 시에는 민생태협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위에서, ICT 융합법은 가방위 간사간 논의를 통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또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조정을 마치고 원만히 처리키로 또 이 내용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발표를 드렸습니다. 8월 17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를 초청하고 해치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좌충우돌했던 대통령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의와 협치를 통해 조절해 가겠다는 뜻으로 알고 기꺼이 응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먼저 탈원전 정책을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첫 공식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완전히 조절해내고 원전 건설의 백지화를 철회시켜서 앞으로 원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어제 한국원자력학회의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71.6%가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전력 공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합니다. 또 앞으로 탈원전 정책의 철회와 수정 없이 진정한 협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립니다. 어제 오찬에서는 탈원전 외에도 소득주도 성장, 국민연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생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같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께 주문했습니다. 또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마련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입장을 문 대통령께 전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은 정부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변은 하셨지만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요구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관련해서는 지금은 비준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27 판문점 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 어린 진전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오찬해동은 예정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야당과의 협치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직접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난 15일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특검에 쏠려 있는데 대통령만 실체적 진실 규명도 필요 없고 철저한 수사나 확보한 확실한 증거 확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늘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며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던 민주당도 특검 수사 연장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 특검법을 그래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특검을 마치고 나면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지금 공갈 협박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의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보험료 최대 4% 인상, 연금 수록 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내용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본인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보건복지부의 민간 자문위에서 나온 안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나온 안입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계속 내기만 하고 바뀌는 제도로 받을 수 있을지, 왜 국민연금인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목소리도 전혀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시간이 갈수록 연금 고갈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왜 빨리 안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왜 이렇게 오래 공석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기금운용 수익률 1%로 늘리면 기금 고갈 5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평균 6%대의 기금 수익률이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려 25년의 기금 고갈을 앞당기고 있다는 걸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금 운영 본부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옮겨서 우수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결심해 주기 바랍니다. 간밤은 조금 시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독한 폭염 속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 선풍기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땀 범벅이 되어 하루하루를 보낸 실정이었습니다.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어 국민들의 땀방울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원내대표 정책위장 연석회동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개개별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되는 이 기한 현상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가감한 가정용 요금 전기 누진제 폐지를 결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기세 제도와 관련된 관계 당국에서도 국민들의 땀방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